네, 지난해 3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LH 사태,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바로 이 LH 사태를 계기로 제정이 된 게 이해충돌 방지법인데요. 이 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15,000여 개 기관 소속 공직자 200만여 명에게 적용되는 법률인데요.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좀 구체적인 내역을 좀 알고 싶어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 법안에? 네,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면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공익을 우선해라 뭐 이런 취지인데요. 뭐 우리 최근에 문제가 되는 뭐 정관이호라든지 아빠 찬스 또 가족 회사에 대한 수의 계약이라든지 뭐 이런 또 아니면 자녀 채용 이런 것 자체 또 그게 다 이해충돌에 들어갑니까? 네네. 그다음에 뭐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든지 주식 투자하는 이런 사익 추구 행위 자체를 아예 사전에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면 이 법입니다. 법 내용에 이러이러한 경우가 이해충돌에 해당이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이 쭉 열거해 주신. 네, 10가지 구체적으로 행위 기준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각각의 행위를 반드시 해야 되거나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이런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정관이호 논란이라든지 네. 정호영 후보자의 어떤 뭐 자녀 편입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 전부 다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까? 맞습니다. 이 법이 시행이 되면은 그 고위공직자들 특히 예. 고위공직자들 뭐 장차관이라든지 기관장의 경우에 네. 자신의 그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행위는 일체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 근무하던 뭐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뭐 업무라든지 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뭐 사람들 이런 사람 아니면 가족들 이런 것과 자신의 직무가 관련돼 있을 때는 모두 그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를 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그래서 들어서 아예 그런 게 이제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방치 장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영 중기부 장관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회사가 공단의 용역을 따냈다. 뭐 그럼 100% 이해충돌이 되는 겁니다. 지금 법상으로는 전형적인 이해충돌 상황이고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세 가지의 경우를 열거를 했는데 이건 이제 행위는 이 법이 이제 그 시행되기 전에 있었던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법 시행 이전의 행위는 처벌은 되지는 않지만 법 시행 이전에 그런 이제 관련이 있는 뭐 회사라든지 뭐 법인이라든지 로펌이라든지 네. 이런 경우에 본인이 이제 장관으로 재직할 이제 동안에 그런 관련이 있는 자신의 업무가 된다면은 그 경우에는 법이 적용이 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공직자가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이사를 맡고 좀 지금 당장 정리를 해야 된다. 예를 네. 들어서 그죠? 네.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면 일단 무조건 먼저 정리를 하고 가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그 뭐 로펌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가 지금 이제 이 부처의 업무가 된다든지 또 자신이 근무하든 아니면 자신의 회사가 자기 부처의 일이 된다든지 직무와 관련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이해관계 신고를 하고 다 회피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엄격한 처벌이 가능한 법이 이충.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고위 공직에 있다가 퇴직을 해서 뭐 이제 대형 로펌에 들어가잖아요. 네. 뭐 고문이나 이런 식으로. 그랬다 다시 공직에 만약에 이 이해충돌방지 이제 시행에 들어가니까 앞으로는 다시 공직에 턴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턴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네. 공직에 오더라도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추구할 수 있는 이런 모든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해서 이제 다시 민간 영역으로 가서 로펌이나 또 사회이사 이런데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퇴직자와 또 현재 근무하는 공직자가 접촉하거나 그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처리하는 이런 것도 이 법에 의하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공직자가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은 어떻게 됩니까?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지 말라는 것은 이 법의 규정 사항은 아니고요. 그는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서 그건 또 뭐 이제 신탁이라든지 이런 다른 걸 법에. 할 수가 있고 음. 다만 공직자가 업무를 하면서 어떤 이제 정보라든지 기밀을 이제 획득을 해서 그렇죠. 그걸 주식 투자에 활용을 하는 것은 음. 일체 금지가 됩니다. 그래요. 그 경우에는 형사 처벌도 굉장히 이제 세게 되어 있고요. 네. 징역 최대 음. 7년까지 형사 처벌을 하도록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정부 장관 뭐 후보자가 아직 유지가 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장관 임명장을 받은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의 경우로 한정을 해서 좀 예를 들면 어떤 그 후속 조치를 이 사람들은 해야 되는 겁니까? 이해충돌법 방지법 시행에 따라서? 이해충돌방지법은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고위공직자가 민간의 영역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공적인 영역으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민간에서 했던 3년간의 업무 내역을 자세히 모두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총리 후보자라든지 장 차관들의 경우에 민간에서 이제 공직으로 오셨잖아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네. 지금 업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한덕수 후보자가 내가 김현장 고문으로 있었다가 아니라 네. 내가 고문으로 있으면서 무슨 일을 했다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법이랑 시행령에 어떤 범위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면 되고, 근데 그렇지만 실체적인 구체적인 업무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좀 더 그 권익위의 유권 해석을 받아서 신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왜 그러냐면 청문회 과정에서 지금 그 내역을 안 밝혀가지고 네. 자료 제출 안 돼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내역을 권익위에 신고를 안 하면 이해충돌방지법에 그 사실은 실효가 많이 삭감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때는 이제 법 시행 전이라 그런 이제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법 시행이 오늘부터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사실상 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이라 하더라도 공직자의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 강령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령인데요. 예. 이 대통령령에 의해서도 공직자는 민간 부분의 3년간의 업무 내역을 신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직자이거나 공직자가 되려는 분들은 법 시행 이전이라도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건 우리가 이제 속칭 공무원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대상이 될 거고, 뭐 공공기관 이런 데 이제 그 재직하는 사람 다 포함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 법은 전국 15,000개 가량의 공공기관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20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국회나 법원이나 뭐 검찰 이런 또 기관들을 포함해서 헌법재판소 이런 또 교육감 또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 교육감 지방의원 국회의원 모두가 적용이 되는 2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또 공직자의 가족들 그리고 또 공무와 관련되어 있는 민간인들 그래서 대략 한 500에서 800만 정도가 이 법의 규율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대 교수는 어떻게 됩니까? 국립대 교수의 경우에도 공직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근데 그러면 국립대 교수한테 민간 프로젝트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사회에서 하는 경우도 네, 되게 맞습니다. 많고. 그런 경우에도 엄격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적용이 되고 지키지 않으면은 또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KBS나 EBS 직원도 적용 대상이 됩니까? 맞습니다. 지금 원래는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은 언론인은 적용이 되지 않는데요. 공직자의 신분을 가진 언론인들은 이 법에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KBS라든지 EBS의 경우에는 예. 이 법에 적용 대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이 그 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들 오늘 이후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법에 의하면 이제 그 공직자들이 그 이해충돌 상황에서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의무가 5가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공직자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고 의무는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그러니까 그 자신의 기관이 부동산 개발을 할 때에 그 LH나 이런 경우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이런 경우에는 그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에 반드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그 직무에서 회피하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고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신고 대상이 되는 줄 몰랐다. 이거 내가 신고해야 되는 줄 몰랐다. 이런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도 이 법은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처벌 수위가 좀 셉니까? 징계와 과태료인데요. 공직자의 경우에 징계와 과태료는 사실상 공직 직위랑 관련이 있을 정도로 매우 엄격한 그런 그러면 처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공직자 본인의 자진 신고 말고 네. 저 같은 사람도 저 사람 좀 이해충돌 지금 그 행위하는 것 같은데 하면 권익에 바로 신고하면 조사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법은 공직자의 자진 그런 이해충돌 방지 조치를 위한 신고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사실상 국민들의 또 감시 그리고 내부자들의 제보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국민들이나 내부 제보자들이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신고자는 권익에서 철저히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청년 포탈 권익위의 이제 신고 그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콜 110 예, 이런 걸 통해서 110. 예, 예.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권익위가 조사 들어간다 이런 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